그러면 화상을 입으면 무조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요거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 한세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로펌 한앤율의 임효성 팀장님과 함께 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 이걸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해주는 건데, 간단하게 교통사고 말고 일반적인 다른 모든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질 때 이 보험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받는가,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해드릴 겁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우리 임효성 팀장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배상책임 사례에 대해서 사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 손해사정사 임효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요? 제가 여러 사례를 좀 고민을 하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많이 못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외식을 하다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실무를 하면서 가장 흔하게 식당에서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보통 이제 뜨거운 음식을 들고 가시다가 손님한테 이제 쏟아서 화상을 입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랜만에 코로나가 해제가 되시고 음식점을 가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딱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근데 한창 이제 어떤 시간대다 보니까 직원들이 되게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뜨거운 찌개를 이제 직원분이 들고 가셨는데 요거를 쟁반에 올려서 가셨으면 좀 나으셨을 텐데, 뜨겁게 끓는 뚝배기 밑에 받침대만 이렇게 잡고 가신 거죠. 막 이렇게 급하게 가시다가 다른 직원분들이 서빙하다가 탁 돌아서면서 부딪히신 거죠. 그래서 들고 있으니 흔들흔들 푹 쏟아졌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손님 목이랑 팔, 가슴 쪽으로 이제 쏟아지셔가지고 신대성 2도에서 3도까지 가는 그런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일단 뭐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이런 화상 사고가 벌어지면 응급조치가 좀 필요하죠? 네, 아무래도 화상은 응급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통 화상을 입으시게 되면 흐르는 이제 수돗물 같은데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열을 식혀 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뜨거운 화상이다 보니까 얼음을 직접적으로 대거나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직이 이제 수축되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에 담그셔서 열을 식혀주시면서 뭐 부종을 좀 줄여준다든지 통증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급조치를 하시고 신속히 이제 의료기관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응급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 같은 경우 피해자분은 이제 보상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선 요즘 식당에는 일반적으로 시설 소유자라는 배상 책임이 보통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식당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 저희가 클레임을 하다 보면 대부분 식당에는 다 가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으로 보통 보상을 받으시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 구독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시설 소유 배상 책임이란 보험이 도대체 어떤 보험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식점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시설상의 하자가 있거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의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제3자가 다치거나 손님이 되시겠죠. 다치게 되면 우리가 민사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을 해서 손님에게 물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 음식점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개나 국 이거 쏟아가지고 화상 입어가지고 하는 소송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 사업주 상대로 혹은 종업원 상대로 이제 소송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보험에 거의 대부분 많이 가입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다 대부분 보험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국을 들고 가다가 찌개를 들고 가다가 쏟은 사람은 종업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했을 텐데 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도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험약관이라든지 민법을 좀 준용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사업주가
보험을 가입하시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사업주를 피보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민법 756조에서는 그 사업주를 사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민법 756조를 보면 이제 사업주에 고용된 이제 종업원이나 관리인 이런 분들을 피용자라 표현을 하고요. 민법 756조에서는 피용자가 상호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도 민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직원의 잘못도 민법 756조의 준용을 규정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종업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장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 그 의뢰인 분이 피해자 분이시죠? 네. 얼마를 보상 받으셨어요? 이분이 화상이 깊긴 하셨는데 좀 응급 조치도 빠르셨고 초기 치료도 잘 되셨고 그러다 보니 입원하셔서 뭐 PB 이식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입원 절차는 안 거치셨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300만 원 제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팔이랑 목이랑 여러 부위에 지금 화상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듣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요런 부분이 좀 부족하겠구나 해서 다시 서류를 보충해서 청구금액 확장을 했습니다. 보험사에. 그래서 보험사도 그 서류 검토를 하시고 요거는 저희가 낸 서류가 타당하다. 의견서도 그렇고 서류도 타당하다고 해서 결국은 3천만 원을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300만 원 제시했다가 3천만 원 받은 경우인데 네네. 10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험사가 일부러 돈을 깎았다 이렇게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 배상책임 보험은 기본적인 프로세서가 피해자가 피해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그 서류를 가지고 손해배상금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요청을 안 하느냐? 우리가 일종의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지만 피입증 서류는 피해자가 서류 준비를 해서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 하고 제출을 해야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만 내시다 보니 그냥 치료만 되었다는 기준으로 아마 배상금이 측정이 되셨던 것 같고 저희가 그 서류를 보고 이제 거기에 따른 흉터가 심하니까 흉터 제거 비용이라든지 또 이 흉터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수익 활동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그 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거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서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준비가 되셔서 제출하셔야 이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밖에서 보험금 청구를 네. 하는 거나 소송하는 거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소송에서도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 라는 거를 증명해야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 이 부위에 이런 증상 이런 거일 때는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얼마 정도 필요하고 또 장애가 어느 정도 남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제 충분한 그리고 합당한 손해액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그러면 화상을 입으면 무조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요거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피해자분의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화상이 어느 부위에 있냐 또 면적은 얼마나 되냐 그리고 우리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의 뭐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팔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구독자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케바케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를 혹시나 뭐 예방하기 위한 뭐 이런 조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주의를 많이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 손님들이 점심시간 안에 막 급하게 음식을 드시다 보니 빨리 음식을 달라 이런 요청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 직원분들도 급하게 들고 가시다가 쏟는 경우도 생기시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맛있는 음식도 빨리 갖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 안전도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런 거 조심하시면서 음식 제공을 해드리시고 손님께서도 보통 이렇게 음식을 주실 때 급한 마음에 받으시거든요. 그러다가 탁 부딪혀서 또 쏟아지는 사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께서도 이 뜨거운 음식 같은 거는 요 앞에 놓이실 때까지 크게 이렇게 터치 안 하시고 딱 내려놓으시면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사고 예방에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배상 책임 첫 사례로 음식점에서 뜨거운 국물 쏟아가지고 화상 생겼을 때 네네.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사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